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의료비였어요. 의료비.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면은 병원비가 발생을 하죠. 이런 병원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별로 뭐 공제 금액이 어떻고 뭐 보상 한도가 어떻고 지금까지 그런 거를 다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해야 될 거는 의료비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아, 계산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오늘은 계산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론인데, 자, 진단비, 보죠. 이게 뭐, 일단 간병비, 진단금, 수술비, 오늘은 이런 거를 하게 될 텐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했던 경우에는 이제 병원비를 수납을 했죠. 그 수납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쭉쭉 하고 원금을 지급을 하는 거였다면은, 지금까지의 과정이, 오늘 할 거는 이런 의료비가 아니고, 일당이라는 거냐, 진단비라는 거냐, 수술비라는 거냐, 그런 걸 할 건데, 말 그대로 진단비 있어요. 특정 진단을 받으면은 그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뭐 사망 같은 거 하면은 사망 진단금 나가죠. 암 걸리면 암 진단비 나가고, 골절 나가면 골절 진단비 나가고, 수술비도 마찬가지로 뭐 암 수술하면 암 수술비 나가고, 골절 수술했으면 골절 수술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금액이 나가게 될 겁니다. 정액담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유동적이었죠. 여러분들 비례보상도 했고, 뭐 삭감할 거 있으면은 뭐 지급 제외되는 거, 뭐 영양제 같은 경우 거기에는 뭐 그 금액도 빼야 되고, 계약마다 공제 금액도 달라서 공제 금액 계산도 했었어야 됐다고 한다면은, 이런 정액담보들은 말 그대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뭐 암진단비가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주면 돼. 골절 진단비가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거고, 일당이나 간병비는 뭐냐? 자, 입원을 하게 된다면은 입원 의료비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입원을 하루 하게 되면은 그 하루 입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일당은 즉 뭐 숙박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하루 입원했으면은 일당이 3만 원짜리가 가입돼 있었다. 근데 열흘 입원을 했다. 그러면 얼마를 주면 되겠어요? 30만 원을 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약간 숙박비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물론 통원하는 경우에도 일당이 나가는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드문 경우고, 거의 일당 같은 경우에는 입원과 관련된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간병비도 일당이랑 거의 비슷한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책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104페이지가 아니고 10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페이지 보면은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의료비 공부를 할 때 상해 의료비가 있었고, 그리고 뭐 질병 쪽에도 의료비가 있었죠.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는 유계약, 신계약 상해 의료비가 있었고, 그리고 뭐 신계약이든 신신계약이든 뭐 질병 통원 의료비, 질병 입원 의료비, 뭐 상해 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 의료비,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듯이 일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입원 일당이 있고 질병 입원 일당이 있습니다. 물론 합쳐진 뭐 통합 일당이라는 개념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약간 내용을 한번 보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80일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왜 아니 아닌데 PC 1 느낌표. 음, 그래서 180일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지급, 질병 또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와 입원 일수를 합산하여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에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당도 한도가 있어요. 일당도 한도가 있습니다. 루비가 뭐 통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10만 원, 25만 원 이런 식으로 한도가 있었듯이 일당도 한도가 있습니다. 보통은 180일이에요. 보통 180일. 그러니까 입원을 내가 200일 동안 했다. 한 질병으로 그러면은 180일까지밖에 못 주는 거죠. 한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2회 이상. 그러니까 내가 뭐 허리가 안 좋아. 허리가 안 좋아서 입원을 했어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열흘간 입원을 했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10일에 퇴원을 했죠. 그리고 한 일주일 또 괜찮더라. 생각해보니까 일주일 괜찮네. 그러다가 갑자기 일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또 허리가 막 끊어들듯이 아파. 그래서 입원을 또 해야 되겠어. 그래서 6월 20일에 또 입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계속 입원으로 보아 입원 일수를 합산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허리가 아파서 열흘간 입원을 했고 또 10일 후에 20일부터 30일까지 또 입원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6월 1일에서 10일까지 열흘치와 6월 21일에서 30일까지의 10일치를 합산을 해서 20일치 계산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침 상품별 보상 기준을 한번 보죠. 왼쪽에 상품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대사랑 자녀보험, 뭐, 아이터치, 강화만 사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요즘 다, 그, 상품 판매도 중도화가 됐고, 보상 기간도 만료된 것들이라서, 보셔도 돼요, 이거.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 페이지 넘겨서, 이것도 옛날 거네. 107페이지도 뭐 굳이 볼 필요는 없기는 하고, 어, 다 옛날 거라고. 그러면 다 옛날 거라서 그냥 여기 있는 걸로 할게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아서. 다시 106페이지로 한번 보라고. 106페이지 보면 상품명 나와 있고, 이 오른쪽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왼쪽에 있는 상품명 자체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요즘 이게 뭐 청구되지도 않는 것들이라 가지고, 이거는 필요가 없는데, 그 오른쪽에 내용을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 사랑 자녀보험 이거 보면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대한민국 내 병원에 입원 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90일 면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애지간하면은 180일간 보상이 되는 거는 맞는데 이제 한 보상이 기간이 끝나면은 당연히 면책 기간이 발생을 하겠죠.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뭐 신계약 같은 경우에 뭐 1년간 30회로 보상하고 보상 기간이 끝나게 된다면은 180일간의 면책 기간이 발생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일단과 마찬가지로 이제 보상 기간이 종료가 된다면은 이후에 면책 기간이 발생을 해요. 다만 상품마다 이게 90일 면책이냐, 180일 면책이냐 이게 조금씩은 다릅니다. 거의 한 90% 이상의 상품은 180일이에요. 면책 기간이. 보상 기간도 180일이고 면책 기간도 18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데 사랑 자녀보험 이런 것처럼 가끔 90일 면책짜리 상품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뭐 저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없어요. 뭐 그 정도로 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180일의 보상에 180일의 면책 기간이 발생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내 사랑 자녀보험 2 보면은 요거는 좀 특이한 게
보험 기간이 시작된 후 30일 면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한 열흘 후에 갑자기 내가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달이 지나야 계약 효력이 담보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일단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30일 면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자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발생을 하는 효력이 발생을 하는 담보도 있고 상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첫날부터 드리는 상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 입원을 했으면은 그날 때부터 쭉 주는 것도 있고 3일 이상 입원을 해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5일 입원했으면은 만약에 4일째부터 주는 상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첫 1, 2, 3일은 제낀다 이 소리죠.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내용은 다양합니다. 이게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는 것 자체는 의료비에 비하면 훨씬 쉬운데 다만 왜 좀 짜증나냐면은 상품마다 보상하는 조금 이런 식으로 상품마다 보상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그게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외우지를 못해요. 저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 삼성화재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뭐 수천 가지가 되는데 이거를 제가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애지간하면은 전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전산을 믿고 뭐 따라가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각 상품마다 일당을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 뭐 약관을 한번 열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제일 좋죠. 그런데 실제로는 일하면서 매번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매번 약관을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앞으로 통합된 내용으로 그냥 가장 보편화된 걸로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가끔 이런 식으로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 상품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180일간 보상이 되는 상품이고 면책 기간도 180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사람마다 가입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0원짜리를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신계약은 뭐 10만 원 또는 뭐 30만 원 이렇게 가입이 돼 있었죠. 그리고 출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5만 원이거나 아니면 뭐 20만 원, 10만 원인 경우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는 만 원, 여기는 2만 원, 저기는 3만 원, 저기는 4만 원, 저기는 5만 원, 여기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을 다 다릅니다. 지 멋대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물론 더 비싸겠지. 예, 보험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금액이라는 게 없다. 일단은 그거는 이 사람이 얼마를 가입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장 앞으로 넘겨봅시다. 10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오전 교육 내용 자체가 일당이랑 간병비예요. 일당, 간병비. 그러면 일당은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 그럼 이제 간병비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간병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병비, 일단 약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상해 임시생활비, 상해 입원 일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약관 내용을 보면 보험기간 중에 급격 우연 외래적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여기 쭉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만 지급하는. 이거는 왜 이러냐? 그냥 상해의 좀 약간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상해 의료비 할 때도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구성이 됐었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당도 사고일로부터 180일간 구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유독가스, 유독물질을 우연하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얼마 전에 부산 호텔 거서 불났죠? 뉴스 기사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산의 해운대에서 호텔에 불이 났답니다.
불이 나면은 당연히 유독가스를 흡입을 하게 되겠죠. 가스 먹잖아. 당연히. 자, 그러면은 이런 가스 마시는 거는 상해일까요? 질병일까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어, 이런 가스 흡입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상해입니다. 상해. 질병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 그 연탄 많이 뗐다고 들었죠. 저도 뭐 그 세대는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막 연탄가스 먹고 나면 막 동치미국물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몰라요, 나도. 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상해로 칩니다. 유독가스 흡입, 또뭐 가스 흡입, 뭐 연기 흡입,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밑에 고상하지 않는 손해 보면은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보상 불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요즘에 이제 여름철이니까 노로바이러스 조심해야죠. 그런 것들은 상해가 아니다. 그런 것들. 그런 건 질병이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거죠. 뭐 본드 빠는 놈들이죠.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약물 중독 이런 거. 자, 그래서 밑에 일단 간병비 관련 약관 개정 히스토리를 보면 개정 시기가 00년 4월 1일 개정 내용은 음주 무면허 운전 시 보상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음주든 무면허든 일단 보상해 줬답니다. 00년이네. 그리고 밑에 01년 4월 1일에 보면은 다시 보상을 했다가 1년 만에 보상을 다시 축소를 해요. 그죠? 그래서 00년 4월 1일에는 보상이 됐다가 01년 4월 1일에는 다시 축소를 시킵니다. 축소 내용은 뭐냐면은 어, 사망 후유장의 상해 의료비만 보상이라고 되어 있고 입원 일당 담보는 면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05년 5월 1일에 다시 확대를 해요. 그러니까 만들었다가 축소했다가 다시 확대를 하는 거죠. 근데 요거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밑에 거는 아셔야 됩니다. 11년 4월.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해 입원 일단 누적 180일 한도로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내용은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그 위에 우리가 상해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런데 2011년 4월부터 상해 입원 일당 누적 180일 한도로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바로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2011년 4월 이전의 모든 상품들은 사고일로부터 뭐 180일 이렇게까지만 지급이 됐어요. 일단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보통 그 핀 제거 뭐 어디 뭐 골절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친구들이나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막 나 뭐 무릎에 철심 박았다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뭐 발목에 침 박았고 뭐 박았다 이런 거. 보통 그런 철심을 받고 나면은 뭐 평생 이 안에 쇳덩이 내 몸에 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언젠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1년 있다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99%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제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가 발생을 하느냐?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만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핀 박는 거에 대한 일당은 내가 받을 수가 있었어. 근데 핀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1년 후에 제거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핀을 제거했을 때도 당연히 입원해서 제거를 받아야 되겠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받을 수는 없잖아, 그거를. 그래서 핀을 이제 1년이 지나서 내가 뽑으러 갔어. 그래? 근데 핀을 뽑고 입원을 해서 핀을 뽑고 집에 와서 보험 청구를 했어. 근데 못 주겠다는 거야. 왜냐?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도 이걸로 문제가 되고 민원 같은 것도 많이 접수가 되고 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를 바꿔버렸어. 2011년 4월에. 누적 180일 한도로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을 한다는 문구 자체를 없애버린 거지.
2011년 4월 이후에 판매된 상품은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도 이거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 180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의 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입원을 한다면은 지금처럼 이제 핀 박는 거 1월 1일에 내가 핀을 받고 올해 1월 1일에 핀을 받고 내년 1월 1일에 핀을 뽑았어요. 하면은 사이 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이게. 사이 기간이 엄청 길어도 동일한 하나의 사고로 인해서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내가 입원을 한 거라면은 180일을 다 소진할 때까지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180일까지는 누적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내가 이번에 뭐 큰 사고가 났어. 어, 뭐 교통사고 이빨 크게 났어요. 그래서 매년 입원을 해야 돼.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씩 하면은 뭐 2021년, 22년, 23년, 24년 이런 식으로 10년간 매주 한 주 정도는 내가 입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2021년에도 일주일을 입원을 하고 22년에도 하고 23년에도 하고 이런 거를 계속 누적해서 그냥 아, 지급을 해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전 상품은 사고율로부터 180일이 당연히 지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됐지만은 2011년 4월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상품은 현재까지도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합산을 한다는 거죠. 21년에 7일, 22년에 7일, 23년에 7일 이렇게 하면은 누적해서 21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80일이 다 채워질 때까지는 몇 년이 지나든 보상을 해주겠다. 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1104.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을 솔직히 몰라도 돼요. 나도 이거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00년 4월 1일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나도. 근데 20, 2011년 4월 이거는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앞에 거 세 개는 솔직히 몰라도 돼요. 그럼 또 책을 한번 쭉 넘겨봅시다. 107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07페이지. 이것도 또 했던 내용인데, 여기 이제 상품명이 나와 있어요. 누구나 안심보험, 누구나 만족보험, 누구나 만족 바이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다 상품명이 다 달라요. 상품명이 다르다는 거는 판매된 시기도 다 다르다는 얘기일 거고, 보상 기준도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일 거죠. 근데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앞에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공통점이 있는데, 거의 다 180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의 180일이다. 아닌 것도 물론 있긴 있어요. 아밀당 같은 경우에는 뭐 90일짜리도 있고 120일짜리도 있고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질병 입원일당, 상해 입원일당 같은 경우에는 180일이 한도다.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누구나 만족 5 같은 거 보시면 2003년 1월 1일에 이게 만들어진 상품인가 봅니다. 상해 입원일당이라는 거 보면은 오른쪽에 보상 지침 보면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째 라고 되어 있죠. 사고일로부터 아까 우리가 봤듯이 2011년 4월 이전 상품이기 때문에 사고일로부터 그냥 180일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만족이 만약에 2013년 1월 1일의 상품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문구가 좋겠죠. 누적해서 180일까지 주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오른쪽에 108페이지 보면은 뭐 간편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질병 입원 일당하고 관로하고 4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4일 이상. 예.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내용이 없는 경우에 그냥 질병 입원 일당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첫날부터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앞에 3일 제끼고 4일째부터 줄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있다고. 그게 이런 겁니다. 4일 이상째. 그러니까 내가 3일을 입원을 해서 뭔가로 장염으로 3일을 입원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일단 못 받는 거예요. 이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왜냐? 4일째부터 주는 거니.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무조건 첫날부터 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한 편 넘겨봅시다. 좀 빠른가요? 천천히 할까요? 그럼 이해가 되나요? 되는 거 맞아요? 네. 아, 그럼 109페이지 한번 볼게요. 109페이지. 자, 상품명이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상품명은 중요하지가 않다. 상품명은 몰라도 된다. 근데 이 상품이 몇 년도의 상품인지는 어차피 전산 보면 다 나와 있기는 한데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해당 연도에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됐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상품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 이 해당 연도에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2011년 4월에 그 누적 180일이라는 것도 제가 상품명을 얘기를 하진 않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상품명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몰라도 돼요. 나도 몰라요, 이거. 자, 뭐 80평생 뭐 장애 및 질병 입원 일당, 뭐 장기종합 메디컬 자녀 입원 일당, 외당 메디컬 자녀 입원 일당 이거 보시면은 싹 다 180일입니다. 뭐, 뭐 일단은 180일이 디폴트다. 가끔 아닌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굳이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옛날 계약이고 요즘은 청구도 안 돼요. 이런 거는 거의 다 만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청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청구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거의 다 이거는 만기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있는 이런 뭐 80평생 장기종합 메디컬 자녀, 무배당 메디컬 자녀 이런 거 보면은 다 계약 연도가 벌써 옛날 거죠. 2002년, 뭐 2000년, 뭐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상품이고 뭐 그런 것들인데 어, 이게 80평생을 제외한 상품은 보통 20년 납으로 판매가 됐었어요. 상품이 20년 만기로. 자, 그러면은 구계약이 언제까지였죠? 03년 10월까지였죠. 자, 근데 보통 내가 20년 납이라고 했잖아. 그럼 언제가 만기야? 23년. 13년 10월이 만기죠. 거의 이제 뭐 청구될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굳이 안 하고 넘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거 뭐 청구가 안 되는데 이거 뭐 그걸 해서 뭐 합니까? 이제 판매도 안 되고 청구도 안 될 건데. 근데 그 80평생이라는 상품은 조금 달라요. 요거는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80살까지 보상이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만약에 2002년에 내가 80평생을 가입을 했다. 그럼 나는 80세까지는 이 상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한 거, 뭐 메디컬 자녀, 뭐 누구나 만족하, 만성성 이런 건 애지간하면 다 20년 납이라서 이제 다막 거진다 만기가 돼서 청구 안 합니다. 요즘에 80평생 빼고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내용 이래 많은데 왜 안 합니까? 라고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해봤자 청구가 안 되는 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서 111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질병 입원 일당 담보에 새로운 입원의 개념에 대한 보상 지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관련 약관 문구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좀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책 내용보다 제가 좀 적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오늘 바보야지. 시켜도 돼요? 뭐 묻고. 어제 술 드신 분. 아니, 대장할까 싶어가지고. 자, 일단은 상해 입원 일당부터 보겠습니다. 상해, 딱, 자, 첫 번째로, 2011년 4월 장. 그래서는 어떻게 보상이 된다 그랬지? 그렇지. 4월부터 80일. 그러면은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내가
2023년 1월 1일에 핀을 받았다. 핀삽입 했어. 그죠? 핀삽입을 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에 핀 제거를 했다. 아, 여기서 1월에서 한 1월 10일까지 라고 치고, 그리고 1월 10일까지라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이때 열을 입원을 하고 이때도 열을 입원을 했어요. 자, 2011년 4월 이전 상품은 4월로부터 180일까지밖에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0일간의 일당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미리 보상 가능하죠? 근데 요거는 10일간의 일당이 보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 1년이 지났잖아요. 365일이 지나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이번 2011년 4월 이후 계약이다.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둘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왜냐? 누적 180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누적이에요, 누적. 계속 엎쳐지는 거야, 한 사고로 인해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상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따라가야 되는 게 사고 경위를 따라가야 돼요. 최초 사고일을 봐야 됩니다. 의료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일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서 2011년 4월 이후에 판매된 모든 상품은 누적 180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도 구성이 되고 2024년 1월 1일도 구성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 책에서 질병 입원 일당 담보의 새로운 입원 개념에 대한 보상 지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이거를 당겨줘요. 뭐 옆으로 되고 밑으로도 되고 상관없어. 자, 그러면은 앞에 거 우리가 봤던 건 상해죠, 상해. 상해는 솔직히 저게 다 돼요. 더 이상 뭐 언급할 게 없을 텐데 질병 입원 일당은 질병 일당 같은 경우에는 사고일이라는 개념이 없죠. 어, 상해는 사고일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뭐 내가 자빠졌다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뭐 자동차가 어디 박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원인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병원에 간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 발을 헛디뎠다거나 어디 박았다거나. 그런데 질병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뭐 감기가 걸렸다고 하면은 내가 뭐 때문에 감기가 걸렸다고 추측을 할 뿐이지 걸린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한 번씩 다 걸려보셨죠? 코로나 왜 걸렸는지 알아요? 모르지. 어디서 걸렸는지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 추측을 할 뿐이고 폐암 걸린 사람도 뭐 담배 많이 펴서 폐암 걸렸다? 추측일 뿐이잖아요. 100% 확실하지 않아서 자 이래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사고일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보통 발병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뭔 검사를 했는데 내가 폐암이래. 그럼 거기에 대한 의사가 진단을 내리겠죠. 그 진단일을 보통 발병일로 보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질병일자는 사고일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고 발병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아까 그 날짜를 그대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2023년 1월 1일에 이날 내가 갑자기 뭔가 장염이 걸렸어. 장염이 걸렸어. 그래서 1월 10일까지 열을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질병 일당을 이때 청구를 했다. 그럼 보상이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보상이 되겠어. 그리고 2024년에 또 공교롭게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또 장염에 걸렸다. 아,
또 장염에 걸렸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해 입원을 할 때는 2023년 아까 그 케이스 핀 삽입 그 케이스에서 23년 1월과 24년 1월에 입원을 한 이유는 동일하죠. 핀 삽입, 핀 제거. 그리고 그 핀을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 뭐 길 가다가 뭐 다리를 부러서 핀을 삽입했겠지.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입니다. 근데 질병일당 같은 경우에는 이때 걸린 장염과 이때 걸린 장염의 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전혀 별개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 누가 장염을 1년 동안 걸려?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아,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질병 입원일당은 이거를 하나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별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상위 입원일당 같은 경우에는 사고일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볼 수 있고, 뭐, 다른 걸로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데,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같은 진단이에요. 이 장염이나 이 장염 진단 똑같겠지. 아, 그런데 날짜가 달라 버리니까 이거를 하나로 볼 건지 두 개로 볼 건지가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우리가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자, 그래서 그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질병 입원일당 담보의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4년 1월 1일에 걸린 요 장염이 새로운 거라고 보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의료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180일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별개의 사고로 세 발병을 보기로 했죠. 일단도 마찬가지예요. 180일이 떨어져 있으면은 세 발병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별개로 해라. 그런데 이제 요 사이에 예, 뭐 5월 1일에 또 내가 장염이 걸렸어. 10월 1일에도 또 장염이 걸렸어. 그래서 5월 1일에서 5월 10일까지. 또 10월 1일에서 10월 10일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장염이 그냥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그러면은 1월에 장염, 5월에 장염, 10월에 장염, 그 다음에 1월에 또 장염. 요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전에 폐 사고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 사이사이에 180일이 떨어져 있을 때 세사고로 본다 그랬죠. 이건 지금 180일이 안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냥 한 명 계속 독박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세사고 발병 개념이라는 게 결국 이 소리입니다. 의료비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180일이 떨어져 있으면 별개로 보고 180일이 떨어져 있지 않으면 동일한 걸로 본다. 아, 그래서 상해 입원일당 같은 경우는 사고일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진단명이 동일한데 솔직히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해. 어떻게 1월 장염과 5월 장염이 똑같은 거로 볼 수 있겠어요? 5월이랑 10월이랑 똑같은 거로 볼 수 있겠어. 근데 이거를 다르게 적용을 해버리잖아요. 하면 기준이 너무 달라져. 그러니까 뭐 내가 이게 장염이라서 그렇지 이게 내가 뭐 만약 어깨 통증이야, 오십견이야 이런 거야. 근데 1월 오십견과 5월 오십견은 솔직히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장염은 1월 장염이랑 5월 장염이랑 달라. 확실히 달라. 근데 이렇게 병명별로 다르게 적용을 해버리게 된다면은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겠죠. 병명이 막 수십만 가지의 뭐 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거는 요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은 케이스가 너무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솔직히 말은 안 되지만 1월 장염과 5월 장염이 같은 거라고 보면은 안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같은 질병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다면은 180일이 떨어져 있지 않으면은 같은 걸로 보고 180일이 떨어져 있다면은 다른 거로 본다라고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볼게요. 자,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와 입원 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게 제가 저기서 말한 이제 180일이 서로 떨어져 있냐 안 떨어져 있냐 요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동일 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로 인한 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도 마찬가지고 일당도 마찬가지고 니나네나 180일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냥 뭐 각자 보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밑에 또 이거에 대한 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 동시 청구 시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개념 차이로 인해 입원 의료비는 부책인 반면 입원 일당은 면책인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바 두 담보 간의 문구 차이에 타당한 이유가 없어 불만 고객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 뭐 생명보험 약관은 어쩌고저쩌고 이럴 것이고 입원 일당 담보에서의 새로운 입원의 개념도 입원 의료비 담보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으며 민감원도 그렇게 하란다. 그래서 이 그게 나온 이유가 이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180일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별개건으로 진행해라. 그래서 4번의 사례 예시를 한번 보죠. 입원 기간이 1차 2002년 6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그리고 2차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이게 상품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발병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딱 주는 것도 있고 누적해서 주는 것도 있고 뭐 개판입니다. 일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거는 약관을 봐야 돼요. 정확하게 알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일당이 너무 개판이니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너무 개판이 중구난방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기준을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아, 그냥 기본적으로 일당은 180일간은 보상이 돼. 그런데 사이사이 180일이 떨어져 있으면은 별개로 봐. 그리고 중간중간 저런 식으로 뭐 1월, 5월, 10월, 다시 1월 이런 식으로 180일이 안 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로 봐. 요 개념을 기본적으로 들고 가시면 돼. 그러면은 이 수업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